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,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유튜브 녹취록인데요. 이걸 바탕으로 경력과 논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한때는 뭐랄까 노동운동까지 했던 언론인이 어떻게 지금 같은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죠. 네, 이 자료가 단순히 사건만 나열한 게 아니라 한 인물의 생각이랄까, 직업적 경로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줘요.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이 변화의 지점들, 또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이걸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럼 먼저 초기 경력부터 볼까요? 경북 성주 출생,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경북대 영어교육과 나와서 교사 잠깐 하다가 MBC 기자로 갔군요. 네, 그리고 1990년 걸프전 때 첫 여성 종군 기자였다. 이걸로 좀 이름을 알렸다고 하죠. 물론 그 종군 기자 경력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. 그렇죠. 근데 이제 더 주목할 부분은 그 이후인 것 같아요. 87년 6월 항쟁 그 이후에 MBC 노조 만들 때 창립 멤버였고 네, 그때는 소위 정의로운 기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91년 강경대 열사 노제 때 그 이정순 열사 분신 사건 진실 보도해야 한다 이러면서 간부들이랑 맞서기도 했고. 심지어 92년에는 50일 파업 때 끝까지 단식 투쟁했던 3명 중 1명이었어요. 그 최문순 전 지사, 최승호 전 사장하고 같이요. 와, 정말 뭐랄까 강성 노조원의 모습인데요. 그런데 딱 20년 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, 그게 중요한 변곡점 같아요.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?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유가 이제 결정적인데요. 그 PD수첩 광우병 보도 나가고 나서 정부가 방송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 속에서 김 사장이 임명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죠. 근데 이 과정에서 이진숙 씨는 파업에 참여 안 하고 오히려 막 승진을 계속했어요. 아, 기획홍보본부장까지 가면서 뭐 김재철의 입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고요. 특히 2012년에 170일 파업했잖아요. 그때는 노조를 아예 와해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죠. 네, 그 자료에 나온 위키트리건 같은 경우도 네, 그건 뭔가요? 당시 위키트리 운영사랑 한 2억 5천만 원 그 정도 용역 계약을 맺고 노조 파업에 대해 좀 부정적인 여론, 뭐 예를 들어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파업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. 아, 노조를 좀 고립시키려고요? 그렇죠. 그런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왔고, 근데 더 심각한 건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트로이컷이요? 네, 이걸로 직원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본 게 드러났어요.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회사랑 같이 이거 불법행위다, 책임 인정하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죠. 와, 같이 노조 만들었던 동료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네요. 그럼 노조 쪽에서는 뭐 배신감이 엄청났겠는데요? 그랬겠죠. 결국 그래서 2014년에 사장 공모 나왔을 때 경영 계획에다가 뭐 노조 전임자 줄이고 상급단체 탈퇴시키고 이런 노조 약화 방안을 넣었다가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했고요. 노조 문제 말고 또 거론되는 게 MBC 민영화 시도 의혹 이것도 있네요? 네, 그것도 있죠. 자료 보니까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서 MBC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. 정수장학회면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랑 관련해서 늘 논란이 되는 곳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혹시 청와대 차원에서 민영화 계획 세우고 그걸 실행하려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던 거죠. 본인 스스로도 약간 민영방송이 더 공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. 이게 정말 크죠. 네, 그게 참. 보도 본부장 시절에 단원고학생 전원 구조. 이 결정적인 오보를 낸 것도 문제고 그 뒤에도 계속 뭐 희생자 보험금 액수 계산하거나 유가족 폄훼하는 듯한 보도 내보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. 맞아요.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당시 정부 비판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정부 발표는 그냥 받아쓰거나 아니면 유족들한테 좀 부담 주는 식의 보도가 많았다. 이런 비판을 받았죠. 네. 게임 규제 정책 때도 게임 중독성이나 폭력성만 막 부각하면서 정책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.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권력 친화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. 네,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진숙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극적인 경력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논란들을 쭉 짚어봤습니다. 참 젊은 시절의 모습과 이후의 행보가 너무 달라서 그 간글이 커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한때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이제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간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네. 이 자료가 보여주는 이 궤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판단하실지는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텐데요. 그렇죠.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